기해일주. 잠깐만요, 다시. 기해일주부터 시작해보고 오늘 상담을 시작을 하죠. 예. 천간 기토 이제 보면 무토는 외부의 정보를 수렴하는 형태, 수집하는 형태라고 얘기를 한다면 기토는 내부적인 분석을 통해서 자신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발산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단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부적인 문제를 파악하는 데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스스로에 대한 성찰 이런 것들이 좀 뛰어나죠. 그래서 논밭, 식물을 키우는 좋은 흙 이런 것을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갑자국의 기토 그러면 사화를 만나서 세상과 교류하는 시기에서 내부적인 문제를 분석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들떠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면 갑술국의 기토는 묘목을 만나서 땅속에서 새싹이 나오는 것 같은, 그래서 자신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일에 간섭하고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갑신국의 기토 그러면 축토를 만나서 딱딱한 껍질을 깨기 위해서 내부적인 문제점을 점검하는 그런 시기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신중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갑오국의 기토 그러면 해수를 만나서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한계를 파악하고 현실을 인정하게 되는 단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세상 일에 아쉬움이 없는 단계 이렇게 얘기를 해서 조용하게 자기 할 일만 하는 그런 형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조용하게 자기 할 일 하는 일주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지의 해수 그러면 세상을 마무리하는 노인의 단계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생산적인 일을 하기보다는 자기의 편안함을 추구하고 무언가를 모으는 그런 형태라고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동물로는 돼지의 모습을 형상화했어요. 갑자국의 해수는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끝이라고 하는 마무리의 특성을 부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공망이라고 하는 비어있는 그런 상태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고요. 갑술국에서는 이제 세상을 이제 직접 체험해보는 단계에서 이것저것 체험하고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것을 만들어가는 을목과 만나가지고 뭔가 이렇게 노인의 지혜를 얘기하고 전달하는 그런 단계라고 얘기를 한다면, 갑신국의 해수는 정화를 만나서 오랜 세월 축적된 지식을 통해서 정화의 전문성을 키워가는 단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갑오국의 해수는 기토를 만나서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과거의 삶을 분석하고 그리고 문제점과 한계를 파악하게 되기 때문에 적극적이기보다는 좀 수동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표현을 강하게 하지 않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을 분석하고, 그래서 좀 적극적인 표현보다는 상대방과 같이 어울리는 그런 품성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문제를 파악할 수 있는 기토와 삶을 마무리를 준비하는 해수가 만났기 때문에 머릿속이 좀 복잡하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고요. 남들보다 세상을 많이 알고 있으니까 편법적이고 잔머리 굴리는데 능하다. 자기 편안함을 위해 노력함.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이것이 자기 자신의 편안함을 위해서 다른 사람한테 과잉 친교를 베푸는 걸로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이것이 잘못하다가는 호구 잡힐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일단은 어쨌든 그 기토가 이제 해수를 만난 거잖아요. 해수는 흘러가는 물을 해당하고 기토는 고운 흙을 얘기를 하거든요. 이 두 개가 만났기 때문에 주변 환경에 따라서 잘 휩쓸려 가버리는 것을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항상 바르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환경에 따라 많이 휩쓸려 가기 때문에 친구를 잘 만나야 성공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도 있겠죠. 환경적인 요인이 많이 작용한다는 얘기이고요. 육친적으로는 일지에 정제를 뒀습니다. 정제는 대인관계에 있어서 신뢰를 기반으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해중의 임수가 기토를 보는 것은 이게 기토가 해수를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사람들한테 친절하게 많이 베풀기는 하지만 해중 간목에 이렇게 이 합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기토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남들한테 친절하고 적절한 거리 유지를 하는, 친절하고 거리 유지를 잘함,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이
일간은 나고 지지는 상대를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상대를 극할 수 있으면서도 내가 휩쓸려 가버리는 것을 얘기를 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친절함이 지나쳐서 호구될 가능성 높아요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너무 잘해주려고 애쓰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배우자 운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해중의 간목과 암합하는 관계라고 할 수 있어서 상대방의 외적 조건, 그러니까 기토가 정관이랑 합을 한 거잖아요. 일지에 정제를 뒀을 경우에 상대방이 깔끔하고 단정하기를 원해요. 깔끔하고 단정하기를 원하는데 해중에 간목을 받잖아요. 그런데 깔끔하고 단정한 것 플러스 외적인 조건, 즉 내가 저 사람이랑 같이 다녔을 때 체면 치레를 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즉 나하고 그 수준이 그렇게 많이 낮게 차이가 나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라서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 또는 외적 스펙 이런 것들을 좀 보게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남자는 어쨌든 자신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여자를 원하게 되고, 여자는 해중 간목의 영향으로 남자의 집안성 이런 것을 먼저 살피게 되는 그런 것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토가 해중 임수에 휩쓸려가는 성향으로 인해서 가정에 충실하지 못할 수 있어요. 가정에 충실하지 못한 또는 서로를 의심할 수 있음,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해일주 그러면 조금은 의처증, 우부증 이런 것이 좀 있다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예, 이런 게 있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사주의 그 구성에 따라서 바람기가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난습하다거나 다합하면 바람기 있음,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죠. 원래 이제 일간이 일지의 지장간에 암합하는 것을 예전에는 소실살이라고 얘기를 해요. 소실살은 바람을 피우거나 또는 첩이 되거나 또는 결혼한 사람과 정분이 나는 것을 소실살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건 옛날 기준이고, 요즘에는 그 자기 이름을 빌려주는 또는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가지고 사업하는 그런 형태, 그래서 프랜차이저 형태의 사업 적합,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죠. 대체적으로 그런 거 있잖아요. 자격증을 빌려주는 그런 거 있잖아요. 자격증을 빌려주고 그 회사에 자격증 수수료를 받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일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기해일주, 우스갯소리로 기회를 잘 보는 사람 이렇게도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일단은 잘 휩쓸려 간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주변 환경에 잘 휩쓸릴 수 있는 그런 일주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이걸로 이제 기해일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